안녕하세요. 지슬의 네 번째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신혼부부 실종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막 올라선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행복을 약속했던 시작의 시간은 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공백으로 남게 된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의 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섞여 있는 평범한 동네였고, 근처에는 마트와 식당, 학교와 버스 정류장이 있던 생활권이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사라질 만큼 위험해 보이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두 사람을 두고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부부였다고 기억합니다. 갈등이 심했다거나 관계가 위태로워 보였다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였습니다.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신저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출했을 가능성,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을 가능성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두 사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가족과 지인들은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을 살펴본 가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갑과 신분증, 일부 개인 물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권이나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짐도 챙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은 개인적인 걱정을 넘어 공식적인 수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즉시 신혼부부의 기본 신상과 생활 반경을 확인합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주거지였습니다. 현관문이나 창문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집 안 역시 크게 어지러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격렬한 다툼이나 급박한 상황을 암시하는 흔적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수사 방향을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만약 범죄였다면 왜 이렇게 흔적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자연스럽게 부부가 스스로 집을 나섰을 가능성으로 이동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마지막 행적을 하나씩 추적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외출 계획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명확한 퍼즐 조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분석이 이어집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 위치 정보까지 확인했지만 실종 이후 휴대전화는 모두 꺼진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원을 끈 것인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금융 기록이었습니다. 최근 큰 금액이 인출됐는지, 갑작스러운 소비 패턴 변화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도피나 여행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러 가설이 동시에 오갑니다. 자발적 실종, 사고, 제3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까지. 하지만 문제는 어느 가설도 단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는 점은 수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준비하던 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확대합니다. 직장 동료, 가까운 친구, 가족들에게서 최근 두 사람의 상태를 듣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질 이유는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지인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힘들어 보이진 않았어요.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점점 낮춰갑니다. 수사는 다시 범죄 가능성으로 무게를 옮깁니다. 하지만 범죄라면 왜 목격자가 없는지, 왜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 됩니다.
실종 직후 확보하지 못한 단서들은 하루하루 지나며 사라졌고 목격자들의 기억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인근 지역까지 확인합니다. 차량 이동 가능성, 외곽 지역, 타 지역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연결 고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실종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수사는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제보 없이는 진전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기록 속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버렸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이들에게 실종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간간히 재조명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기록 속에 남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불안으로 남는 이유는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았던 일상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동네, 평범한 하루,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백.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이 사건은 완전히 잊히지 않습니다. 지슬의 네 번째 크라임 리포트 마치겠습니다.